네, 이번 시간에는 이금수 선생님을 모셔서 오늘의 수학 얘기는 네. 어떤 얘기를 좀 네, 해주실 오늘은 건가요? 수학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네. 학습 환경을 어떻게 오,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오.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꼭 수학이 아니더라도. 네네네네네. 네. 처음에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책상은 오로지 용도를 공부하는 데만 사용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음, 책상을 용도를 아주 다양하게 쓰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밥도 먹기도 하고 막 만화책도 여기서 보고 막 그러는데 이게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조건 형성이라 해서 거기 앉으면 꼭 그걸 하게 됩니다. 만화책을 평소에 봐왔으면 그냥 책상에 앉아서 만화책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습관의 힘인 거예요. 공부는 안 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여기는 꼭 공부하는 장소로만 꼭 사용해 달라는 말씀을 첫 네. 번째 말씀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책상이 깨끗해야 되겠죠. 우리처럼 이렇게 지저분하면 안 됩니다. 공부에 관계없는 물건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제거를 시키라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컴퓨터 같은 경우도 공개된 장소에 오픈해 놓는 게 좋습니다. 핸드폰도 뭐 중간에 하다 보면 뭐 메신저 같은 게 와가지고 뭐 흔들고 네, 그러는데 네. 이거 안 된다는 얘기고 정말 또 필요한 그죠? 우리가 필요한 뭐 사전이라든지 공책이라든지 지우개, 연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가지런히 딱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되죠. 엄마 어디 있어? 이거 벌써 끝난 겁니다.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공부할 때 필요한 그런 것들은 미리 좀 모아놓고 또 불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은 미리 좀 제거를 시켜서 책상에서는 공부만 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이제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심리학적인 용어를 제가 말씀드렸죠. 조건 형성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만화책을 보다 보면은 여기가 만화 보는 장소가 된다. 또 잠을 자면 여기 그냥 침대입니다. 그냥 약간 불편한 침대 뭐 이런 정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책상에서는 공부만 하라 이런 말씀을 좀 네, 네, 네. 드리고 싶습니다. 그 두 번째는 소음이 없어야 돼요. 오로지 지금 녹화 장소가 지금 소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중이 잘 돼서 대표님하고 저하고 대화도 좀 잘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산만하면 그건 공부가 이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장소는 조용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혹시 이제 그 오픈된 장소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그 가족들하고 부딪힐 수가 있어요. 네, 엄마 뭐 부딪히는 건 아닌데 엄마 아빠도 이제 뭐 그 당신들도 꼭 드라마 필요한 걸 보셔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밖에서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뭐랄까요 공부하는 그 효과 자체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가 꼭 공부를 한다 그러면 앞에 뭘 하나 붙여야죠. 지금 공부 중. 그 안에서 딴짓 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은 공부 중이니까 저한테 접근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도 좀 써놓는 것도 바람직하고 또 어떤 학생들은 와 저는요 음악을 들으면 수학이 잘 돼요. 이런 학생도 있어요. 이독화 수리된 네. 거지. 조금 별로죠. 예. 망조입니다, 망조. 그러니까 벌써 소음이 귀에 들어와 있을 때 수학을 한다는 거는 벌써 50% 이상은 공부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거죠. 뭐 나는 무슨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면 잘 돼 이러는데 그것처럼 우매한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쉬는 시간에 자기가 듣고 싶은 음악을 정말 크게 틀어놓고 들어야지 이어폰을 끼고 벌써 이미 집중력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언어 도단이다. 그러니까 소음이 나지 않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좀 관리를 해야 된다. 또 가족들하고도 저 공부 좀 할게요.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팻말 같은 좀 붙여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벌써 부모님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와 우리 아이가 이런 의지가 있구나. 그럼 우리가 적극 도와야지. 뭐 드라마가 대수야?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두 개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될까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그 컴퓨터 상에도 막 모든 거 창을 많이 띄워놔 버리면 또 메모리가 많이 들고 막 네, 집중도 안 네, 되잖아요. 네. 그렇듯이 그 소음 없애고 공부하는 장소에서 공부만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뭐 아까 미리 말씀드렸는데 컴퓨터, 휴대전화 이런 것들은 이제 방해 요소들은 미리 좀 제거를 하라는 얘기. 컴퓨터는 공방에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예 오픈 시켜서 그 바깥에 이렇게. 또 그래요. 예. 그냥 거실에 놓고 오픈해서. 왜냐면 딴 생각이 자꾸 나거든요. 컴퓨터 앞에 앉으면 뭐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다 날아가요. 그러면 차라리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이 컴퓨터가 내 책상에 없으려면 스마트폰도 없애야 맞습니다.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둘 다
제거해 놓고 쉬는 시간에 볼 수 있는 습관. 그게 공부를 잘하고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 이거는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다. 네, 스마트폰을 예. 엄마한테 딱 주고 맞습니다. 그냥 난 공부해보겠다고. 왜냐면 이거가 옆에 있는 순간 그러면 안 됩니다. 일단 이게 손이 네. 손이 가고 네. 눈이 가고 하니까. 맞습니다. 예. 큰 방해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쉬는 시간에 짧게 해야 돼요. 잠깐 쉬고 공부를 또 해야 될 때는 중간에 막 컴퓨터를 오래 하다 보면 다시 마음을 잡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거는 짧게 굵게 하고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늘 뭐 환경 얘기를 했었는데 건강을 좀 잘 지켜야 되겠죠.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다. 건강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니까. 네네. 저희들 또 신 대표님이나 저나 이렇게 쭉 사시다 보면은 여튼 뭐 진짜 뭐 돈을 많이 번 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가서는 많이 모아놨는데 병원에 다 바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복한 겨를도 없이. 그래서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건강 플러스 행복이 화두다.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침들 되게 안 먹는데 아침 먹어야 됩니다. 아침을 조금이라도 먹어야 뇌가 활성화가 잘 돼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좋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저처럼 이렇게 과식을 하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저 배가 좀 나왔죠. 과식을 좀 하는 편이라 하는데 과식하지를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거. 또 잠을 충분히 자야 돼요. 그러니까 잠이 모자라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막 밤에 잠을 안 자고 학교 와서 다 자는 학생들이 있어요. 1교시부터 8교시까지 계속 잠이야. 그건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이 진짜 있어요. 있어요. 제가 말로만 들어요. 예, 진짜 신기해요. 그 중간에 깨서 점심 먹을 때 잠깐 일어나는데 걔는 9등급이야 그럼? 그렇지도 않아요. 7, 그래요? 8등급. 또 학원은 가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왜냐면 학교가 베이스가 돼야 되는데 학원이 베이스가 돼서 그래요. 저녁 때 막 너무 늦게까지 막 하다 보니까 학교는 소홀하고. 그러니까 뭐 이건 부모님들 욕심도 하나의 그 뭐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학교에서는 좀 편안하게 좀 쉬고 학원 가서 진하게 배워야 되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네, 그럼요. 내신 시험 문제를 맞습니다. 학원 선생님이 내요, 학교 선생님이 내요? 출제자들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그거를 저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 많이 들지, 애 힘들지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은 6시간 정도는 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6시간을 채워서 어떻게 잘 수 있는 방법. 하고 또 너무나 책상에만 앉아 있으면 저거 하니까 뭐 조깅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벼운 산책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환경에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죠. 말씀드리면 아침밥 잘 먹기, 두 번째는 과식하지 않기, 세 번째는 잠 6시간 정도 자기, 그다음에 가벼운 조깅이나 산책 같은 걸로 해서 몸을 좀 단련시키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오늘도 특별하게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 이건 아마 신 대표님하고 저하고 이미 다 말씀을 드린 건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흥미와 호기심을 갖는답니다. 흥미와 호기심. 흥미. 그 쌀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흥미. 흥미와 호기심을 갖는다.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흥미가 있고 이렇게 호기심을 갖게 되면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렇게 멍하게 앉아서 듣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저게 뭐야? 왜 저렇게 설명을 하시지? 이런 호기심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발동이 돼서 왜 그럴까? 저건 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면 이미 선생님과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도 모든 베이스는 학교, 수업 상황입니다. 수업 상황에서 출발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왜일까부터 출발하다 보니까 그래? 궁금한데? 그럼 책을 좀 더 읽어야 되겠네? 독서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아니야 이건 우리 친구들하고 한번 동아리를 만들어서 같이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어. 테마를 정해서. 그 동아리 활동도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수업 시간에 세특도 연결돼 있고 독서도 연결돼 있고 동아리도 연결돼 있고 이렇다면 이건 완전히 종합 추천서가 되는 겁니다. 네네네. 첫째 수업 시간에 흥미와 그 뭐랄까요 그 호기심을 갖는 그런 것이 집중력도 생기게 하고 앞으로 대학교 준비하는데도 되게 유리하게 된다는 말씀을 첫 번째로. 갑자기 제가 너무 엉뚱한 질문 같은데 이건 질문으로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흥미와 호기심이 얘가 없대요.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랬을 때 제가 이제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라는 말인 거예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큰 테마로 뭐 국어 전체를 잘해야 돼, 수학 전체를 잘해야 돼가 아니고
오늘 수업이 있다면 요 안에 핵심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면서 좋은 말씀. 그렇게 해서 네네. 그래서 호기심을 갖게 되면 그게 습관이 돼요. 그럼 그 다음 시간 선생님이 반응이 나왔어. 내가 뭔 질문을 했는데 그러면 선생님이 좋아지고 또 그 과목이 또 좋아져요. 그러다 보면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무슨 질문하지? 미리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볼까? 이런 식이죠. 그러면 엄청나게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호기심에서 나온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긴장하면은 아무 생각도 안 날 수도 있어요. 물론 시험은 그렇습니다. 수능 시험장에 가면 막 손에 막 땀을 흘리는 학생도 있고 소변을 보는 학생도 있잖아요. 오케이.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그런데 수업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긴장하지는 않는데 어느 정도 텐션은 있어야 된다. 네, 긴장감이 완전히 없어져버리면 집중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좀 긴장감이 있어야 이것도 억지로라도 그 유지를 좀 해야 되겠네요. 적당히 좀 긴장하고 좀 다급함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런 식이 돼야 집중력이 생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그 속에는 또 책임감도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또 아들로서 또 뭐 딸로서 이런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뭔가 좀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는 거. 그래서 약간의 긴장감, 텐션을 유지하면 집중력이 더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두 번째로 강조를 드렸고요. 세 번째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입니다. 왜 공부를 해야 되지? 뭐 이런 거죠. 매일 목표를 이제 커다랗게 잡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뭔가 이 시간에는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 목표를 타겟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학습 동기가 이제 부여가 되면서 집중력이 길러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집중력을 기르는 방법은 첫 번째 흥미와 호기심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거. 두 번째는 적당한 긴장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또 세 번째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하는 학습 동기를 좀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집중력을 높이는 세 가지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 고맙습니다. 사실 수학을 이렇게 억지로라도 이 시간을 마련했던 게 사실 과목별로 다 해주고 싶거든요. 어쨌든 공부 방법 이 자녀분하고 같이 들으셔서 꼭 좋은 성취 이뤄내기를 꼭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